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영훈의 만사행동 최만통입니다. 만통이라는 건 저한테 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한 지 한 2달 됐습니다만, 저는 단디 뭐 이렇게 많이 불렸고, 여러 가지 뭐 별명이 있는 편입니다. 저는 저 바로 뒤에 보이는 저 글자,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세독충정이라는 글입니다. 지금부터 432년 전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그때 세부자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으로 나아갑니다. 재봉 고경명 선생, 그는 장원급제를 한 천재 문장가입니다. 칼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말도 제대로 타본 적도 없지만 호남 의병장이 되어 두 아들과 함께 왜구를 무찌르러 나갔다가 세부자가 한전쟁에서 순절을 합니다. 물론 장남은 몇 년 뒤 살아남아서 이 정류재란 때 진주성에서 경상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호남 사람들이 진주로 달려갔다가 김덕일 의병장 등과 함께 저는 순절하고 합니다. 참 대단한 집안입니다. 참 이렇게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뭐 영국이라든지 왕족들도 전쟁에 나가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사무자가 한꺼번에 순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조상명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뭐 자랑스러워해야 될 우리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진보좌파 가운데 양심적인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양아치 운동권 팔육 세력들이 지금 권력을 쥐고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입법 독재를 하거나 자신들이 그 이익을 취하는 탐관오리 행태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뻔뻔하게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는 나라가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외유성 출장을 지난번에는 호주 따뜻한 남방으로 하고 또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긴급하지도 않은 외유성 출장을 왜 이렇게 임기 말에 자주 다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타김민이라는 자가 심기경을 위해 그런 일정을 짜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와중에 조혜주라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또다시 3년간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공정 대선관리에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노정희라고 하는 여자 대법관인데 지금 야당 추천 선거관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또 조혜주 뒤를 또 역군성 선관위원이 아마 채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원 9명 중 단 한 명 여야 합의로 추천한 사람이 한 명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선관위는 완전히 친여 일색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강단이 있다고 보고 8명의 폭주를 잘 견제를 해주리라고 믿기는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 정말 한심하게 짜겼고 삼권 분립을 인사권을 진행해 무너뜨렸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원구성을 코드 일색의 인사로 능력도 일치하고 실력도 부족한 자들을 대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하는 폭거를 저질러 상권 분립을 무너뜨렸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은 망가졌습니다. 고장이 나도 단단히 고장이 났습니다. 공수처라는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은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그런 작태를 벌이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검찰은 특히 대장동 게이트 수사 엉망으로 해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주필로 있는 자일보는 아주 그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에 또 변호사 대납 의혹에 이 쌍방울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이태영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부인 해경궁 김씨, 김혜경씨, 해경궁 홍씨 뭐 그런 아이디로 문재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엄청나게 달아가지고 수사 대상에 올랐고 경찰이 기소인으로 송치했는데 이 이태영이 순지검 공안부에 있을 때 무혐의로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결정을 내리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첫 사건으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1, 2심을 다 맡고 대법원에서는 빠졌습니다만 결국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까지 이 사람 현금 3억과 시비 전환사채 20억 이것을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쌍방울 대납을 주도한 사람이 최우향이라고 한때 쌍방울이 대표도 지냈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권 로비 담당이었다고 하는데 목포의 그 새마을파 조폭 고위 간부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성남국제파, 목포 새마을파 이런 조폭들의 그림자들이 왜 대장동 게이트와 이재명 주위에 이렇게 자주 출몰을 하는 겁니까? 그래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진상, 이재명의 최측근, 지금 선대위 부실장이지만 사실상 선대위에서도 2인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3일 몰래 비공개로 소환한 그런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검찰의 눈치 보기가 도를 넘고 또 넘었습니다. 이 김호수 검찰, 이 한심을 짜리 있는 김호수. 이 김호수는 정말 많이 죄를 받았습니다. 문재인도 넘어갈 수 없고, 문재인 제대로 대통령을 하지 않고 어디를 그렇게 밖을 쏘다니는 남정호라고 하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외유를 차근차근 뒤를 밟아보니 불필요한 해외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닌 것이 꽤 많이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뭐 경무에 시달리다가 밖에 나가면 해외 관광지도 둘러보고 스트레스를 풀 필요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미국이나 일본의 정상들에 비해 2배, 3배 정도 불필요한 외유를 많이 다니고 미국의 대통령 같으면 1박 2일로 갔다 오고 일본 역시 총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불필요한 나라를 2개 끼워가지고 관광을 다닙니다. 김정숙 기사가 그걸 원해서 그렇다는 말까지 한간에 파발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두고 있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문통의 그 정신 빠진 얼빠진 이런 작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아직도 108일이 남았습니다. 참 108내 같은 나날들을 지켜봐야 하겠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 지금 중동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런 넋 빠진 소리를, 그리고 왜 국내에서는 그렇게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판도라라는 원전 양을 가상의 현실을 보고 그게 마치 현실이냐, 원전이 위험하다고, 그 다음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까지 압박을 청와대가 해서 결국 여러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 제일 윗선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제외됐을 뿐입니다. 반드시 퇴임 후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도 문재인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울산 선거 부정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또 뭐 대선 자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암초처럼 퇴임 후의 문재인을 난파시킬 암초로 잠복해 있습니다. 이 쌍방울, 이 트라이앵글, 이 삼각뿔이 꼭지점에 이재명이 있다라고 이 자일보의 김인희 기자는 이 신문의 정치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신문 김성희라고 개군 논설위입니다.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자율보의 그 필봉 중에 가장 날카롭고 정확한 정치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권 후보 단일을 위해서는 해방군 이준석이나 김종인 같은 해방군이 아니라 거강군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DJP 김대중 대통령은 3% 지지밖에 못 올리고 있던 JP에게 초대 총리와 5개 경제부처를 비롯한 장관 자리를 제공하는 DJP 단일화 합의를 했습니다. 공동정부 구성을 했으라도 단일화를 이뤄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김승혜 개근 논설이 펴고 있습니다. 이 신문의 첫 번째 사설은 이재명이 대장동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거다라는 논조를 펴고 있습니다. 제가 신정인 동아일보는 나흘째 연속 일면톱으로 다문화 관련 히어로 컨텐츠 팀의 기획 연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청년 해병대에 입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 있는 보도를 잘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간 길만이 저출산 고령화의 덫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러니 동아일보의 이 연재를 우리 당국들도 잘 지켜보고 우리가 다문화층이든지 이런 기구를 설립해서라도 지금 막 이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이 다문화 지원 기능을 한 군데로 모으는 그런 작업도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 붕괴 이 콘크리트 납품사가 1국가고 믿을 것이 부족함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비상이 내주에는 뭐 1만 명이 넘을 것 같다고 하는 비상경을 들어오습니다. 이 신문 2, 3면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그 다문화 관련한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고, 재밌는 건 이 정청래, 입이 험한 정청래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불교일을 불집을 쑤시는 듯 뒤집어 놓았습니다. 국립공원 내 봉이 김선들처럼 입장료를 받는 그런 행태를 비판했는데, 틀린 말이라고 딱히 뭐 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말을 해서 불교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 선례대를 열고 또 좀 진보 좌파적 성향의 불교단체들은 거기에 또 반대를 하고 이 불교가 난립니다. 근데 아마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이 핵관이 정청래에게 탈당을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자기 사전에 탈당이야 이건 없다고 정청래는 맞서고 이재명 측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김일성 대학을 나온 주성환입니다.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왜 김정일이 3년째 신년사를 하지 않는지를 조목조목 짚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를 못 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신년사를 빠뜨렸다고 하고, 두 번째는 뭔가 미래의 그 희망을 북한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흰살가다라고 하는 그 뉴욕 특파원의 기사, 이 기후변화의 재앙이 지금 덮칠 수 있어가지고 알래스카는 뭐 강의 범람할 위기를 맞고 있고, 뉴욕에는 3, 4m의 그 콘크리트 절벽을 세워 바다 수위가 올라올 때에 대비를 한다는 그런 재밌는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조수님은 아까 제가 모두 이야기했던 그 선관위를 천일세로 깔아 공정선거를 위배하는 문재인의 짝대, 문재인 정부의 짝대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주무장관이라고 할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역시 여당 삼선 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이 인간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고 얼굴이 뚜껍기 혈판을 건 듯합니다. 그렇게 욕을 하건만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주필인 양상훈이 선거 때 선거에 지면 죽는 당, 지금 그 여당, 과거의 야당일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은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그 다음에 온갖 것을 다 연구하고 집요하게 김대비라고 하는 국정원 댓글 뭐 여러 가지 것들 집요하게 지금 이 야당은 정권을 뺏기더라도 뭐 그냥 웰빙 비슷하게 넘어가고 한다는 걸 아주 조목조목 짚고 있습니다. 이 신문 1사설은 역시 선관위 문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설이 연예대입니다. 김만배가 어제 구속된 성남시 의장 출신인 40억 보너스 문제로 웃었겠죠. 이 사람에게 의장을 줄 테니, 이 사람이 그때 국민의힘 지금 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표를 대거 던져 대장동 문제를 자기 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이 대표가 누구야? 이재명 씨라는 겁니다. 머니투데이 김만비가 다닌 신문사죠. 이 신문도 좀 약간 이상한 신문입니다만 어쨌든 검사장 인사를 꼭 해야 되는지 이 칼럼은 좀 볼만합니다. 대개 이 한 2달 정도 남겨놨을 때는 인사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는데 외교관들 인사도 해버리고 그냥 데모질을 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생활 폭로돼서는 참 안타깝다. 뭐 이런 기획성 기사를 냈네요. 관음증 대선으로 뭐 비호감을 제재한다. 이재명의 욕설, 쌍욕. 이재명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과 형수에게 쌍욕을 하고 조카에게 마구 흥부를 늘어놓는 이런 작태. 그다음 뭐 김건희 씨 몰래 통화 녹음하는 이런 것들을 관음증 보도하듯이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민기라는 도쿄 총국장, 우리 이거 취재윤리 몰래 통화를 녹음한 걸 보도를 하고 하는 작태에 대해 일본은 그래 했다가는 설당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케이스들을 들어 우리나라 이거 취재윤리 위반한, 그리고도 뻔뻔스럽게 그걸 공중파에서 반영하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찰 최영길 구속했는데 검찰 감사는 대장도 손놓고 있다. 검찰은 쉬만 하고 감사원은 감사를 기각하는 이런 작태를 우리나라 이 공권력의 형편없는 민낯을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홍준이 우리 인문학이 AI 시대에도 역시 우리 시대성이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야통정교만이 우리 살 길입니다. 우리 보수파는 왜 은탁회의 같은 것을 못합니까? 진보좌파는 백낙청, 함태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등을 비롯한 사람들이 10년 전부터 진보좌파 진영의 내용이 불거지거나 중요한 선거에서 어떤 결정해야 될 때 한 가지로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도를 해왔고, 그것이 정치적 승리로 귀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파에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던진 그런 자기 손해나 피해를 각오할 만한 그런 깜냥 있는 어른이 없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데 투신해서 반드시 야통정교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수파의 원로들은 신망 있는 분들은 뭐야? 안철수, 윤석열, 이 철석인데 윤석열과 안철수가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그런 촉구를 할 수 있는 연석회의, 원탁회의를 보수파 원로들도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적극 돕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야통정교를 이룬다고 합시다. 담대합시다. 야통정교의 대업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내야 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보수파 원로 어른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반드시 철석연대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거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